출력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출력을 하려면 printf라는 명령을 써야 되고요. 자, 이런 명령어들, 이 명령어들은 여러분들 시스템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런 명령어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빼먹으시면은 요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를 통해서 출력이라는 걸 하는데, 출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그냥 출력하고 싶은 것만 넘겨주면은 다 해준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쌍따옴표는 문자를 의미하고요, 쌍따옴표가 없는 숫자를 숫자로 의미하고요, 쌍따옴표가 없는 기본적인 문자를 변수로 인식한다. 명령어 또는 변수로 인식한다. 자, 그 다음에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값을, 동일한 값을 여러 번 재사용해야 될 때 저장해 놓고 쓰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게 되는 상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상자에는 그 크기와 모양이 있고요.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이 앞에 파랗게 나오는 요거를 자료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료형만 아셔도 C 언어의 절반을 아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료형을 모르시면 C 언어를 거의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요. 자, 이것도 다 자료형이죠.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타입, 영어로. 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수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변수에다가 어떤 새로운 값을 대입을 하고 싶을 때는 대입 연산자 이퀄 쓰시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왼쪽에 변수가 와야 되고 오른쪽은 3.14 값이 와야 되는 거죠. 변수 사용 주의사항은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래서 변수의 어떤 값을 다른 변수에 이렇게 대입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게 뭐 가능한 이유는, 자, 이렇게 적으면 A랑 B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A를 B에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건 둘 다 변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변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값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A에 저장되어 있는 10이 되는 거고요. 이꼴 왼쪽은 변수는 그냥 변수, 그 저장 공간 그 자체로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 거예요. 자, 당연히 수정 가능하고요, 변수니까. 이런 내용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정답 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00 있잖아요. 200 정답을 보시면 좀 새로운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어제는 원래 이 정답을 이렇게 슈트라고 저희가 정답을 냈어요. 틀린 건 아니죠. 왜냐면 캐릭터, 자, 이 차를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차. 앞으로 이 CHAR 요걸 캐릭터라고 할 거예요. 자, 캐릭터에는 마이너스 128부터 양수 127까지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200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자, 그래서 슈트로 했었는데, 자, 여기는 언사인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언사인드가 뭐냐면, 자,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비트라 그랬잖아요. 비트. 이렇게 8개의 전구를 가지고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해서 101010으로 숫자를 표현하고요. 그죠? 이 8개로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 나오는 이유는 2의 8승만큼 숫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2의 8승은 256이고 절반으로 뚝 나누면 128이 나오는 거죠. 이제 양수 쪽에다가 0을 할당을 해줘야 되니까 양수는 127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개념 중에는 음수라는 개념이 없는 개념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사람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나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표현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28만큼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낭비되고 있는 128을 다시 양수로 돌리면 그대로 256이 되잖아요.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보통 요 뒤에 7개 얘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얘를 부호 비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예요. 그래서 이 부호 비트를 부호 비트로 쓰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숫자 표현하는 데 쓰느냐, 요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언사인드입니다. 다시 차. 자,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출력도 해볼게요. (100이) 나오죠. 하지만 만약 200을 넣게 되면 넘친단 말이에요. 넘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이너스 56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수를 양수로 돌리는 unsigned라는 걸 앞에 붙여주면 이 0부터 255까지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저장 가능하죠. 그래서 20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렇다고 해서 200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게 크기가 1에서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연산자를 한번 쭉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연산자 중에선 하나 알고 있어요. 하나. 요거 이퀄. 이걸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연산자 하나는 사이즈 오브 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요건 특정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요거를 외우시지 않아도, 어차피 하시다 보면 다 외워지겠지만 외우시지 않아도 내가 이 캐릭터가 1바이트였나 2바이트였나 기억이 안 나네 라고 하시면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드 차원에서. 자, 이렇게 사이즈 오브라는 거 연산자를 언급을 하시고요. 괄호 안에다가 궁금한 타입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숫자로 바뀌어요. 해당 타입의 숫자로 바뀝니다. 크기 숫자로. 자,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출력이 되겠죠. 얘가 숫자로 바뀌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이 나오죠. 앞에다가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캐릭터 사이즈는 1이다. 몇 개 더 해볼게요. 쇼트, 인트, 자, 그러면 캐릭터 1, 쇼트 2, 인트 4 더 잘 나오죠. 사이즈 오브도 많이 쓰니까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이 C1 얘는 2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는데 1바이트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 혹시 2바이트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심하는 건 되게 좋은 자세입니다.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언사인드 차 사이즈도 2가 아니라 1입니다. 단지 음수의 그죠? 절반을 음수한테 줬던 걸 다시 양수가 다 가져와가지고 양수의 범위가 엄청 넓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에 이제 더 엄밀하게 이 조건에 맞는 정답은 이 문제에 200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하는 문제의 엄밀한 정답은 요거죠. 1바이트로 200 저장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2억도 아마 롱으로 저장을 하셨을 텐데 롱이나 이것도 인트에다가 언사인드 붙이시면 22억 충분히 저장 가능하죠. 4바이트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언사인드 알아두시고요. 언사인드도 중요하지만 사이즈 오브 얘가 더 중요합니다. 파일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우리가 쭉 한번 볼 건데 그렇게 어려운 연산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 산수에서 쓰던 그런 기호들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하기 산술연산부터 볼게요. 다른 언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 정도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별, 슬래시 이렇게 물음표랑 같이 있는 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 말고요. 이거랑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오는 거 슬래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건 역슬래시라고 합니다. 역슬래시는 우리가 여기 줄바꿈 문자 할 때 썼었고요. 나누기 할 때는 그냥 슬래시 쓰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나머지는 퍼센트.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비교연산이라고 있어요. 두 값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있죠? 그래서 크다, 작다는 이거 꺽쇠로 큰 쪽으로 입을 벌려주시면 되고요. 크거나 같다, 비교 대상수를 포함하는 경우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데 주의할 점은 이퀄이 무조건 뒤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거나 크다보다 우리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순서대로 기호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는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2개 쓰시고요. 같지 않다는 이렇게 이꼴에다 짝대기 긋듯이 느낌표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논리연산이라고 있어요. 논리연산은 저희가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이나 수학 쪽을 하지 않으시면은 잘 접하기가 이런 거에 비해서 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한번 볼게요. 엔드 연산이 있고요, 오어 연산이 있고요, 라지 연산이 있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순서대로 펭귄 두 마리 7 위에 있어요. 정식 명칭은 M%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이프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 역슬래시 있죠, 역슬래시. 그거를 Shift 누르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낫은 느낌표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요정도만 존재해요. 그리고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게 될 것 같고요. 논리 연산만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술 연산 굳이 깊게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몇 개만 해볼게요. 자, 더하기는 우리가 이미 해봤고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하면은 37에 21. 잘 나오죠. 써보세요. 7 나누기 3 하면은 2가 나오죠. 여러분 왜 이거 2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거 2가 아니에요. 7 나누기 3은. 그래서 2점 몇몇몇이 나올 텐데 소수점 잘렸죠? 당연히 정수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보시려면 F로 보셔야겠죠. 자, 근데 2점 몇몇몇이 나오는 게 아니라 0이 나오죠? 이거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7 나누기 3을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나머지 아시죠? 그죠? 몫이 이고 나머지가 1이죠. 7을 3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정수와 실수는 전혀 다른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과 10.0이 사람이 봤을 땐 같은데 컴퓨터가 보면 완전 다른 값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랑 수를 표현하는 방식,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연산도 얘랑 연산을 하면은 꼬이겠죠. 같은 연산 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는 정수끼리만 연산 가능해요. 실수는 실수끼리만 연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보시면 7과 3을 보시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잖아요. 자, 정수랑 정수랑 계산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정수끼리만 계산하면 당연히 결과도 정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얘는 결과가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7 나누기 3은
그죠? 2점 몇몇몇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소수점까지 정확히 보고 싶다. 아까 F로 하면 안 나왔잖아요, 그죠? 0으로 나왔죠. 얘가 이렇게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연결이 한번 끊겼다가 다시 연결돼가지고 조금 걸립니다. 자, 이 0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얘네 둘을 실수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2.3333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값을 직접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잘 되네. 잠시만요. 자, 이게 잘 되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정수고 여기도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값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2.333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 그 버전이면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 2.333이라는 실수값으로 이 여러분들의 이 코드를 실행해주는 녀석이 알아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안 바꿔줄 수도 있어요. 바꿔주는 녀석이라면 이렇게 2.33에서 잘 나올 거고, 이거를 실수로 안 바꿔주는 애는 여기가 다시 0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자, 그래서 원래라면 이게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으면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둘 다 정수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이 코드에 따라서 최적화가 좀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번역기가 요거를 봤을 때 요거는 실수로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번역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번역기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려면은 얘네 둘 다 정수라서 결과가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을 실수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A를 내가 정수인데 실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형변환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형변환. 영어로는 타입 테스팅이라고 해요. 자, 요거 이따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다시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자, 이게 만약에 최적화를 안 해줘서 여기가 0으로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는 요거 여기에다가 점 0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는 변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수를 내가 원할 때만 실수로 잠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형변환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요 A는 지금 현재 정수예요. 인트죠? 인트가 정수인 건 아시죠? 4바이트 정수입니다. 자, 요 뒤에다가 가로를 열고 닫고 잠깐 변환하고 싶은 타입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플러스. 자, 그러면 이 형변환이라는 거는 이 정수가 7이잖아요. 만약에 그죠? 7이면은 그 7.0으로 실수로 그 여러분들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본값을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원본값을 유지하면서 타임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 좀 정확합니다. 자, 앞에다 해야 되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떤 변수 앞에다가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하나를 빼먹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게 0으로 안 나오니까 다시 요걸로 할게요. 다시 7과 3으로 가져와서 할게요. 왜 갑자기 잘 나와? 자, 뭐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새로 한번 열어볼게요. 잘 나오네. 그냥 요것만 가지고 할게요. 일단 여러분. 자, 일단 요 0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형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2.333으로 잘 나오죠? 실수 결과로.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요게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수랑 실수의 계산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정수랑 실수 계산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러가 나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실행을 하시면 에러가 나지 않고 일단 잘 돼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정수랑 실수랑 계산된 게 아니고요. 정수랑 실수는 같이 계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번역기가 이걸 한번 또 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는 실수를 넣었는데 여긴 정수를 넣었네. 이거 실수 같은데 내가 이걸 그냥 실수로 바꿔줘야지 하고 지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정수로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실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번역기는 왜 얘를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방향을 택했냐? 당연히 정수보다 실수가 표현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정수가 표현하는 범위는 실수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가 표현하는 범위는 정수가 표현할 수가 없죠. 정수에 소수점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수가 좀 더 큰 범위라고 보고 정수를 실수로 바꾸면은 잘못될 일이 없겠죠. 근데 실수를 정수로 바꾸면 무조건 소수점이 날아가니까 이쪽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은 자동으로 형변화이 됩니다. 실수로. 자, 해서 번역기에 의해서, 번역기를 이제 제가 앞으로 컴파일러라고 부르겠습니다. 컴파일러.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형변화는 딱 이 정도만 일단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들 딱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정수랑 실수랑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계산이 안 되고요. 이거는 정수 실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포인터라는 것도 하는데 포인터랑 또 정수랑 실수랑 또 다른 개념이라서 걔네들도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새로 열어서 이렇게 해야 뭔가 재현이 되네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형변화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개념이라서 좀 오래 했고요. 자, 비교연산은 뭐 할 필요 없죠. 많이 할 필요 없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10과 5가 있을 때 10이 5보다 크다. 아니면은 2와 2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11이 4보다 작다.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어쨌든 연산이잖아요. 연산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연산하면 새로운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들 연산인데 이거 맞는 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결과가 나와요. 맞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맞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건 틀린 거죠. 틀리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맞다라는 것을 1, 숫자 1로 표현하고요. 틀리다라는 것을 숫자 0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과가 뭐예요? 얘는 결과 1이에요. 얘도 계산하고 나면 결과가 1이에요. 얘는 계산하고 나면 결과가 0이죠. 그럼 출력도 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 숫자 출력하는 방법 아니까. 요거는 뭐다? 1이 나오겠죠. 1.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이 5보다 크다라는 것은 1이에요. 결국 참이다. 참 맞다 뜻이고요. 11이 4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교연산 하시면 무조건 1 아니면 0이 나와요. 맞는 말 하면은 1이 나오는 거고 틀린 말 하면 0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됐죠? 자, 논리연산은 10분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